이종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UIUC에서 포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 내용은 제가 박사학위 석사부터 이제 박사학위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들을 총 종합해서 차세대 전자 소자 구현을 위한 유기 반도체 물질 개발 및 응용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8년에 이제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포닥연구원으로 잠시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연구를 했고, 중간에 한 1년여 정도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과학기술지원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몽골에서 파견 교수로 한 1년여 기간 동안 있었고, 그 이후에 2021년에 지금 현재 UIUC로 와서 지금 2 년째 포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오늘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제가 해왔던 연구들을 프로드하게, 그리고 아이디어와 그 결과에 대해서 위주로 좀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파트로 오늘 구분을 했는데, 먼저는 유기 물질 중에서 이제 유기전자 소자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데, 전극, 그리고 계면 물질, 그리고 광활성 물질, 그리고 가스 배리어 물질에 연구한 내용들에 대한 결과와, 그리고 유기태양전지를 이용해서 이제 인도어 라이트를 하베스팅할 수 있는 그런 소자에 대한 연구, 그리고 유기태양전지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 연구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차세대 태양전지로서 페로브스카이트와 이제 오게닉 솔라셀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실리콘 태양전지의 버금가는 이제 효율들을 현재 보고하고 있고, 어 더 우수한 장점으로는 가볍다라는 것과, 또 용액 공정을 이용해서 값싼 공정으로 대면적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집중해 왔던 연구는 특별히 이제 유기태양전지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해 왔는데, 유기태양전지는 유기전자 소자의 대표적인 소자로서 이제 다음과 같은 컴포넌트를 갖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전극과 계면 물질, 그리고 액티브 물질, 그리고 소자 수명을 위해서 이제 인캡슐레이션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이런 오게닉 포로볼텍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효율이 높아야 되고, 이제 안정성, 이제 무기 물질에 비해서 안정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고, 스케일업하기 위한 프린팅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질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많은 부분들은 각 컴포넌트에 대한 연구들을 조금씩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조금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했던 연구는 이제 그래핀을 합성을 해서 이를 투명 전극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핀은 기본적으로 이제 PMMA라는 물질을 이용을 해서 희생층으로 해서 이제 전사하는 방법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것들이 PMMA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레지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자의 페일러를 발생하게 하기도 하고, 공정상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도했던 것은 PMMA를 쓰지 않고 전도성 고분자를 PMMA로 대체를 해서, PMMA를 전도성 고분자로 대체를 해서 이 2층을 전사 후에 제거하지 않고 바로 소자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전도성 고분자는 전극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전공 수성층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사했을 때 바로 소자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기존의 방법과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했을 때 공정이 더 단순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특성을 확인해 봤을 때 PESS도 전도성 투명 전극으로 활용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두께 조절을 통해서 우수한 광학적인 투과도를 얻을 수가 있고, 또 PES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그래핀을 이제 도핑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ES를 그래핀 위에 코팅하게 되면 면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소작 적용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됩니다. 또한 도핑 스테빌리티가 우수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고안한 음 하이브리드 전극을 이용해서 유기태양 전지에 적용을 해 보았고, 그랬을 때 컨벤셔널한 방법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과 또 재현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했던 것은 이제 PWSS를 이용한 이제 탑 전극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PWSS의 아이온 리퀴드를 혼합을 했을 때 PWSS의 전기 전도도가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아이온 리퀴드를 혼합하였을 때 아이온 익스체인지가 일어나면서 부산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부산물이 일으키는 문제점은 솔루션이 시간에 따라 비스코스해져서 결국에는 젤레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애시딕한 부산물로 인해서 유기 반도체와 이 물질이 닿았을 때 유기 반도체가 도핑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이온 리퀴드를 전도성 고분자에 섞는 것이 아니라 전도성 고분자를 먼저 코팅한 후에 아이온 리퀴드를 표면에 트리트먼트를 함으로써 부산 솔루션이 시간에 따라 언스테이블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PWSS가 유기 물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함으로써 어 광활성층이 부산물로 인해서 도핑되는 그런 것 또한 방지할 수 있는 어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였을 때 믹스처로 했을 때와 이렇게 포스트 트리트먼트 했을 때 정기적인 특성과 광학적인 특성이 거의 일치함을 알 수가 있고요. 이를 이용해서 이제 반투명 태양 정지를 이제 만들었을 때 우수한 특성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 가시광 영역에서 약 35%의 투과율을 보이면서 약 6.3%의 효율을 보이는 반투명 태양 전지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페이셜 물질에 대해서 한 연구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빨리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 인터페이셜 물질 중에 이제 어 사이드 체인에 아이오닉 펑셔널 그룹이 있는 경우에 이 물질들이 메탈 표면에서 다이폴 형태로 얼라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할 경우 캐소드 표면에서 일렉트론 배리어를 낮춰준다라고 굉장히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는 어노드 표면에서 홀 배리어를 낮춰주는 그런 어 일렉트로라이트가 보고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음 언어도에 쓰일 수 있는 이런 일렉트로라이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습니다. 어나이오닉 컨주게이티드 폴리일렉트로라이트에 옥시던트를 섞었을 때 백본이 이제 도핑이 되게 되는데, 도핑될 경우에 백본에 이제 플러스 차지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 플러스 차지와 사이드 체인에 있는 어나이온이 인터랙션을 함으로써 카운터 아이온으로 있던 캣아이온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고, 이 도핑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다이폴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핑할 경우에 다이폴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역전 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음 고안을 했고, 그래서 도핑되는 정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옥시던트 세기에 따라서 물질의 도핑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UV-Vis와 어 ESR 시그널을 통해 확인을 하였고, UPS를 찍었을 때 워크 펑션 튜너빌리티가 도핑된 정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고 메탈의 종류와 상관없이 워크 펑션 튜닝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이제 솔라셀에 적용하였을 때 워크 펑션 튜너빌리티가 우수할수록 그 성능 또한 우수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전공의 에너지 배리어를 낮추는데 이 다이폴들이 큰 역할을 한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어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옥시던트를 고정한 상태에서 백본에 일렉트론 덴시티, 즉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가 낮아질수록 쉽게 전자를 빼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옥시던트 트리트먼트를 해도 도핑 정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저희들의 생각대로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가 낮은 경우에 도핑이 더 많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워크 펑션 튜너빌리티도 훨씬 더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역시 이제 솔라셀을 적용하였을 때 더 많이 도핑이 되고 또 워크 펑션 튜너빌리티가 더 큰 물질에서
또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이것은 언어도 인터페이셜 레이어로서 잘 작동한다는 것을 어 보여줍니다. 또한 LED에서도 홀 인젝션 레이어로서 우수한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폴리 일렉트로라이트를 도입하였는데 다이폴 얼라이먼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이폴들이 메탈 표면에 잘 얼라인되는 것입니다. 근데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물질 특성상 인탱글먼트가 일어날 수 있고 스토릭 힌더런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이폴이 정렬되게 되는데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약에 스몰 몰레큘러 를 가져가게 됐을 때 좀 더 얼라이먼트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같은 모이어티를 갖는 단분자를 합성을 하였고 그 결과 이제 UPS를 통해서 단분자의 경우 또 워크 펑션 튜너빌리티가 더 우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GWAX와 AFM을 통해서 몰레큘러 얼라이먼트가 단분자의 경우 더 우수하고 또 표면 서페이스 커버리지 또한 더 우수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물질들을 이용해서 이제 태양전지와 폴리머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에 적용을 해 보았고 그 결과 얼라이먼트가 우수한 단분자가 폴리머보다 더 인터페이셜 레이어로서 더 우수한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다이폴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소자 내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유기태양전지는 기본적으로 유기 물질의 그 전하 이동도가 굉장히 낮고 엑시턴 디퓨전 랭스가 짧기 때문에 벌크 헤테로 정선 형태로 소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자 내부의 일렉트릭 필드에 따라서 어 엑시톤이 디소시에이션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데 컨벤셔널하게는 일렉트릭 필드를 조절하는 게 거의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물질을 이용하면 내부의 전기장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물질에 상관없이 소자 내부의 전기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가정하에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 보고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습니다. 광활성층 물질 양쪽에 일렉트릭 다이폴 레이어를 코팅할 경우에 계면에서 다음과 같이 어 광활성층이 바라보는 어노드와 캐소드의 워크 펑션 차이가 더 극대화되게 되고 두 전극을 이었을 때 내부에 걸리는 일렉트릭 필드가 더 세지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아이디어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노드 인터페이셜 레이어와 캐소드 인터페이셜 레이어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물질들을 가지고 그 물질들이 어떻게 소자 내부에 전기장에 영향을 주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포토볼테이크 캐릭터리스틱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음, 왼쪽에 보이는 구조가 소자의 구조이고요. 먼저 위쪽에 보시면 홀 익스트랙션 레이어, 홀 트랜스포트 레이어 물질들을 비교를 하였는데 왼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물질들 피닷, 마나듐 옥사이드, 몰리브데듐 옥사이드는 기본적으로 도프된 세마이컨덕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시면 오픈 서킷 볼테이지의 변화가 워크 펑션 튜너빌리티, 델타 워크 펑션이 이제 워크 펑션 튜너빌리티인데 워크 펑션 튜너빌리티에 따라서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렉트릭 다이폴 레이어 같은 경우 오른쪽에 보시면 PFP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워크 펑션 튜너빌리티에 따라서 오픈 서킷 볼티지가 크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을 워크 펑션 튜너빌리티라고 했을 때 오픈 서킷 볼티지가 일렉트릭 다이폴 레이어일 때는 리니어하게 크게 증가하는 반면 타짓 트랜스포트 레이어일 경우에는 워크 펑션 튜너빌리티가 증가하더라도 오픈 서킷 오픈 서킷 볼테이지는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같은 현상이 이제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도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때도 차지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타이타늄 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졸겔 TiOX를 사용해서 확인을 하였고 또 캐소드 인터페이셜 레이어로 다이폴에 의해서 워크 펑션을 튜닝하는 PAA, PFM, PEI라는 물질을 이용을 해서 동일하게 연구한 결과 타지 트랜스포트 레이어인 TiOX 징크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워크 펑션 튜너빌리티와 상관없이 VOC가 일정한 반면 다이폴에 의해서 일렉트론의 배리어를
조절하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오픈 서킷 볼테이지가 크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일렉트릭 다이폴 레이어가 소자 내부의 일렉트릭 필드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태양전지에도 한번 같이 적용을 해봤습니다. 어, 어, 액티브 레이어 양쪽 측면에 차지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쓸 경우와 일렉트릭 다이폴 레이어를 썼을 경우에 소자 효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였고, 양쪽에 일렉트릭 다이폴 레이어를 썼을 경우에 어, 소자의 성능에 크게 차이가 있었고, 특별히 이제 숏서킷 커런트 덴시티가 확연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소자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였는데요. 컴펜세이션 볼테이지가 증가함을 통해서 내부의 빌트인 포텐셜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이제 포토 커런트가 얼마나 빠르게 스윕 아웃 되는지 이 타임을 매저함으로써 내부의 필드가 더 강하게 형성됐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라이트 인텐시티에 따른 숏서킷 커런트와 오픈 서킷 볼테이지의 변화를 통해서 소자 내부에 있는 차지 리컨비네이션 비헤비어를 볼 수 있는데, 기울기가 1에 가까울수록 리컨비네이션이 이제 적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일렉트릭 다이폴 레이어를 양쪽에 썼을 경우에 훨씬 더 리컨비네이션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포토 액티브 레이어를 다루는 연구를 했습니다. 유기태양전지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는 더 많은 영역의 포톤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기물질의 대부분의 특성은 업소션 밴드 위스가 대략 200나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라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 UV 영역부터 IR까지 굉장히 브로드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사실 도너와 억셉터 두 물질만으로는 이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된 아이디어가 세 번째 물질을 첨가를 함으로써 흑광 영역을 더 넓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물질을 이용을 해서 터너리 블렌드로 유기태양전지를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세 번째 물질로 선택한 것은 이제 플러렌 PC70BM으로 밑에 보시면 약 700나노부터 UV 영역, 니어 UV 영역까지 흡수가 있는 PCBM을 선택을 하였고, 각 물질들이 서로 흡광 영역이 상이해서 더 넓은 영역에서 흡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질들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PCBM 같은 경우 업소션 코에피션트가 굉장히 낮아서 들어간 양 대비 증가되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의 예상대로 저희들이 그 양을 조절함으로써 확방될 수 있는 영역과 그 인텐시를 컨트롤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상 깊게 봤던 것은 PCBM을 넣었을 때 일렉트론과 홀, PCBM의 양에 따라 일렉트론과 홀의 모빌리티가 변화가 되는데, 유기태양전지 같은 경우 일렉트론과 홀의 모빌리티의 밸런스가 맞았을 때 차지 트랜스포트가 더 향상되고 차지 어큐뮬레이션이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PCBM이 약 10% 정도 포함이 됐을 때 일렉트론과 홀의 모빌리티가 거의 유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소자의 특성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JV 커브를 보시면 약 10%의 PCBM을 첨가했을 때 소자의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9% 정도 됐던 소자가 플루렌은 10% 첨가함으로써 약 10.5%까지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실 더 주목해야 될 점은 10%의 PCBM을 섞었을 때 포토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PCBM이 유기태양전지에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포토 스테빌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PCBM의 아이소트로픽한 이제 차지 트랜스포트 특성이 여기 억셉터 난플로렌 억셉터의 이제 이방성 있는 트랜스포트 특성을 보완해주는 원인과, 또 징크옥사이드 표면에서 광촉매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액티브 레이어가 디그라데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PCBM이 서피스 에너지가 징크옥사이드와 비슷해서 코팅하는 과정에서 PCBM이 자발적으로
징크 옥사이드 표면을 커버하지 않나 그렇게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스 배리어를 개발을 했는데요. 단순하게 그래핀이 굉장히 촘촘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핀 옥사이드를 코팅한 후 리덕션을 한다면 이를 가스 배리어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리덕션하는 방법으로는 타이타늄 옥사이드 레이어를 먼저 코팅한 후 그래핀 옥사이드 위에 코팅을 하고 거기에 UV 조사를 했을 때 계면에서 포토캐탈리틱 리덕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래핀 옥사이드가 리덕션이 됨으로써 좀 더 플레이크가 좀 더 플랫해지는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칼슘 테스트를 통해서 UV 조사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스 배리어 특성이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본 실험 통해서 UV 인텐시가 더 세지거나 혹은 이게 멀티 레이어로 스태킹을 더 할 경우에 가스 배리어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인도 유기태양전지를 이제 인도에 적용하는 실험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 물질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밴드위스가 200 나노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케미컬 스트럭처를 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 스펙트럼과 달리 인도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로우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기 물질을 그 구조를 컨트롤함으로써 인도어 라이트 스펙트럼에 오버랩되는 업소션을 갖는 그런 물질들을 저희들이 구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잘 매치가 되었을 때 이론적으로 실내 라이트를 통해서 약 50% 정도까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만약에 롤투롤로 오게닉 포토볼테이크를 만들 경우에 인도 포토볼테이크로 오게닉 솔라셀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물질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포커싱했던 건 이제 두가 왼쪽에 있는 PM7과 PM7D1 도너 두 물질의 이제 흡각 영역이 서로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두 물질을 레이쇼별로 섞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성과 2900K LED에서 이제 1000럭스에서 이제 측정을 했을 때 두 물질의 비율이 8:2의 비율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그 이유로는 두 물질의 흡각 영역이 미세하게 다른데 흡각 영역에 제가 흡수 스펙트럼을 두 물질의 레이쇼를 통해서 이제 변화를 시켰고 또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두 물질 중에 한 물질이 좀 더 결정성을 갖게 되는데 그 물질이 뉴클리에이션 12와 같은 역할을 해서 다른 물질이 좀 더 패킹이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PM7D1이라는 물질의 양에 따라서 이제 파이파이 스태킹 픽의 프리스 하프 맥시멈 값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걸 알 수 있고 또 상대적인 결정성이 두 물질을 섞었을 때 조금 더 낮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소를 프로덕션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지만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유기태양전지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볼테이지를 이용을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이제 코옥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여기서 저희가 고안했던 것은 페로브스카이트 물질과 유기 물질들은 워터 스플리팅을 하는 그 인바이러먼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보통 애시딕한 일렉트로라이트나 혹은 염기성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셀을 그대로 담갔을 경우에 쉽게 디그라데이션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고안했던 것은 소자를 만들고 그 위에 메탈 포일로 인캡슐레이션을 함으로써 그런 할시한 일렉트로라이트가 소자 내부에 침투해서 디그라데이션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메탈 코일을 도입을 하였고
그리고 또한 메탈 포일과 소자를 접촉하는 그 일렉트리컬 글루가 굉장히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쓰였던 에이지 페이스트나 에폭시 같은 경우 이 안에 이제 솔벤트가 있는데 그 솔벤트가 침투되어서 이제 소자를 파괴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리퀴드 상태인 리퀴드 메탈인 어 유테틱 얼로이를 활용을 해서 이 컨택을 하였고 그 결과 어 다음과 같이 어 우수한 성능의 어 셀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어 왼쪽에 보시면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에 인캡슐레이션을 하지 않은 경우이고, 인캡슐레이션 할 경우에 다음과 같이 커런트 덴시티가 확연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일한 방법을 유기태양제인데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였고, 이때는 어 광활성 물질이 조금 더 안정적인 물질을 저희들이 셀렉션해서 조금 더 스테이블한 어 하이드로젠 프로덕션을 저희가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소자 구조를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4 가지 형태로 저희들이 PC 셀을 만들었을 때 어 타입 TI 포일로 인캡슐레이션을 하고 TI 포일에 촉매를 어 코팅한 경우에 소자의 성능이 월등히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TI 포일 같은 경우에는 소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PT 같은 경우에는 계면에서 일어나는 리액션을 속도를 빠르게 해 줌으로써 차지가 소자 내부에 어큐뮬레이션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굉장히 스테이블한 PC 셀을 만들었고, 어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가장 안정적인 PC 셀로 보고된 논문 중에 가장 안정적인 셀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셀들을 여러 개 붙여서 이제 모듈을 만들어서 실제 어 바깥에 야외에 있는 선라이트에 노출시켰을 때 이 셀이 정말 워킹하는지를 확인을 하였고, 어 보시면 이제 위쪽이 솔라 이레디에이션이고 아래쪽이 이제 포토 커런트인데, 솔라 이레디에이션에 따라서 그 인텐시티에 따라서 이제 포토 커런트도 유사하게 이제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네.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